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NR팀의 찬성 쪽의 입론 김지우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며 최근 몇 년 사이 투잡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엔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사원의 야간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 투잡 허용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적극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찬성 측은 경업이 본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현재 사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부업을 긍정적으로 제고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부업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 800여 명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약 80%가량이 적은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부업의 궁극적 목표는 소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직장인들은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국가 지표 체계에 따르면 물가 상승폭에 비해 급여 상승폭이 너무 낮아 실제 구매력이 감소했기에 월급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처 분소득 감소 역시 급여가 부족해진 이유입니다. 가처 분소득이란 세금과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 전체 소득 중 개인이 소비와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역시 올라가며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고 결국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과 월급 부족에 근거하여 본 주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하여 우버와 같은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기경제가 인기를 얻으며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존 세대가 하나의 직업에 헌신하였다면 현 세대는 개인이 필요한 자금에 맞춰 다양한 기간제 근로를 병행하여 엔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창작협회장님께서 언급하셨듯 시대 변화가 빨라지며 직무도 융합, 세분화, 다변화돼 한 가지 직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직업시장도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 탓에 부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업에만 충실하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거하여 회사가 이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사회 변화와 발맞춰 부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쪽의 입론 김지우 학생이었고요. 반대 쪽의 입론 여기는 역할이 같았네요. 어제 있을 때랑 김성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쪽 입론을 맡은 김성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계층과 성별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때문에 엔잡, 그 중에서도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늦은 밤에 시작하는 야간 투잡이 엄청난 열풍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편납법상 야간 투잡이라는 개념이 크게 규제되거나 허용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각 기업들에서 이를 계약상 위반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도 이럴 것이 회사원 야간 투잡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야간 투잡이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야간에 일하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수면 시간의 부재로 인해 피로도 누적이 낮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투잡의 특성상 누적되는 피로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구조이고 누적되는 피로는 회사의 생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및 사고 가능성 증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하는데 이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 목적을 하는 법입니다. 사업주가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막중한 벌금이나 구속 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각 빈도 및 근태 부손실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담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불성실한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2023년 3월 통계청 코비스에 따르면 이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결심한 청년들이 무려 50만 명이 육박했고 이는 2003년 1월 통계 이후로 최고조이며 지난 1년 사이 무려 10%가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야간 투잡의 허용으로서 받는 악영향은
심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간 투잡은 근로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근로자는 야간 투잡으로 인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모두 손상됩니다. 실제로 야간 투잡 노동자들은 장시장 노동과 과도한 작업량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신장 질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여성들에게는 유방암 발생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야간 노동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요인 그룹 2A로 분류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미 OECD 34개국 중 과로로 인한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야간 투잡까지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직장인의 평균 정신 건강이 치명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되는 지금 행복하게 키워주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가정이 소홀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야간 투잡을 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 위에는 단점이 지배적인 상황이나 근로자는 현재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야간 투잡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측은 회사원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는 바입니다. 조업에서 받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가 구조적으로 근로자들을 투잡의 길로 내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임금 조업의 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보너스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잡 금지가 해치게 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투잡을 끼지 않아야 조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는 업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소득이 더 많이 들면 더 많은 임금이 재분배될 수 있는 선순환이 발생하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야간 투잡의 적극적 허용보다는 사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적 기반을 만들어 이들에게 과로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 보장보다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측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대쪽 입론은 김성호 학생이었고요. 찬성 쪽의 반론 조윤우 학생입니다.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보강 발언 및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강 발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회사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상대적으로 자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여가 시간에 만약 부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면 타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직 및 현장직 근로자들은 야간 수당을 낼 수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업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근로시간 외에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서울행정보험 판례에 따르면 한 제조업체 근로자가 자신의 부업으로 사업체를 차려서 회사의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회사의 징계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근로자의 부업이 노무 제공이나 본업 근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무 태만이나 근태 관리에 비협조적이면 징계가 유효한 경우도 양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찬성 측에서 회사원의 부업이 본업에 영향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기에 사측은 부업을 지원해야 하고, 이것이 그분들의 회사원들의 경제생활 양리를 위한 것이고 노동이법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강 발언을 마치고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대 측에서는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에서는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시간은 심야 근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새벽 시간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통상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례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셨기에 논점 이탈의 우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재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특수 케이스로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근로자가 일으킨다는 반대 측의 추측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진 경사면에 올린 것인데요. 회사원 투잡 허용이라는 주제와 전혀 무관하고 잘못 연관관계가 이어지고 인과관계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정부가 인센티브나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 재정 낭비나 또는 세금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측의 충분한 설명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쪽의 첫 번째 반론 조윤호 학생이었고요. 반대쪽의 첫 반론 강윤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쪽의 첫 반론을 맡게 된 강민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근로 시간 외에, 그러니까 주 6시부터 9시 하루에 그런 근로 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시간이고 이때 동안 하는 다른 부업은 근로 시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이외의 시간에 하는 투잡이 이 근로 시간에 영향을 준다면 저희는 야간 투잡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거나 아니면 장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여기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 야간 투잡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건데요. 저희는 뭐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야간 투잡을 금지함으로써 직장인의 경쟁 여건을 더 안 좋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투잡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방향,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들었던 인센티브나 보너스 시세 등을 모색하여 직장인들과 그러니까 근로자와 직장인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부의 세금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의 그런 돈에서 이런 더 인센티브나 보너스 체제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기업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기업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자기 자신들의 기업 체제에 수용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업에 결국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업에 직장인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효율을 얻어서 더 많은 소득을 직장인들에게 다시 재할당함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 쪽의 최서윤 학생이 토론 이어주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반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각 빈도 및 불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회사 내 회사 사규나 업무 성과 조치를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원 야간 투잡에서 회사의 근무 태만 등을 전제에 말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취미를 기반으로 한 부업과 같은 이제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육체적 건강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측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파악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동자의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직업 선택의 자유권 및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측은 일단 회사원 야간 투잡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이랑 긍정, 저희 측 임무에서 언급했다시피 적극적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원 부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제고 및 허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업 생산성 및 회사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임금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적 기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반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 외 6시부터 9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로 언급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쪽의 토론자 한채원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쪽 토론자, 두 번째 반론자 한채원입니다. 일단 반론으로 이어가기에 앞서 저는 저 반대쪽의 주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려움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야간 투잡 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야간 투잡의 정의에 대해 저희 보고 반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은 보통
오전 9시에서 6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야간 투잡이라 주장했던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는 심야 근로 시간이지 야간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6시에 만약 업무를 마친다고 가정을 하면 6시부터 10시까지 즉 4시간밖에 야간 투잡을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일단 그 점에서 과연 그 4시간 동안 최대 4시간 동안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질문부터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세 번째로는 본업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 야간 투잡에 회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일단 여가 활동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여가 활동과 달리 부업이나 야간 투잡은 그 직장의 근로규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유연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결국 근무 태만이나 혹은 업무 활동에서의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법이라는 법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그 법은 회사에서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럼 만약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가 생긴다면 과연 회사에서 그걸 보상해주면서 생기는 손해는 누가 보상해줄 건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간 투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두 개나 더 부가적인 요소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이나 이윤은 줄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내리거나 할 수 없이 계속 똑같은 양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이렇게 기업의 부담이 늘어만 간다면 더욱이 이 점이 야간 투잡을 장려하는 일이 될 것이고 더욱이 이 점이 야간 투잡을 장려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게 근로자들의 불편함에 근로자들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의 마무리 발언은 남았습니다. 찬성 쪽의 마무리 발언 김태희 학생입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본 토론에서 제시되었던 두 가지 주요 논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 제시되었던 쪽은 특히 반대쪽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허용을 하지 말자는 적극적인 허용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고 그것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민연금 파산, 퇴직금 감소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회사원들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론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5.1%에 달했으나 평균 임금 상승폭은 0.3%에 달해서 오히려 회사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기업과 국가는 회사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회사원들의 야간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근로와 관련돼서 회사원들의 잡코리아에서 진행한 회사원 대상 조사를 따르면
근로자들의 약 39.2% 정도는 근로와 관련된 부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외려 업무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황입니다. 또한 같은 통계 자료에서 회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야간 업무를 선호하는 시간대에 대해 물어보니 평균 퇴근 시간이 6시 반 이후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를 통해 평균 75만 원의 수입을 얻어서 회사원 월 평균 소득의 약 3분의 1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실제로 부업이 회사원들에게 소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의 수입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업의 수입을 통해 세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여기서 거의 가처분 소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업을 통해 얻은 약 75만 원 정도의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가 시간과 저축에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본 토론에 대한 논점 정리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먼저 적극적을 용어 정리하였는데 적극적에 대하여서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기업이 회사원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회사원이 야간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고하여 현재 야간 부업을 금지한 기업들도 야간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국민연금 파산, 부동산 법을 그리고 퇴직금 감소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과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회사원들이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은 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에서 회사원들의 노동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 시간과 그리고 평균 근로 시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를 바탕으로 저희는 본업에 대해서 근무 태만과 업무 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본업에 영향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증명하면서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의 마무리 발언 조영준 학생입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치솟는 물가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 성향 등과 같은 사회 현상들로 많은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많은 사회 계층에서 경제적으로 내몰려 힘들어하는 실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중 직장인들은 이 야간 N잡이라는 것을 하역함으로써 이런 힘든 생계를 조금이나마 타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현상, 이 현상은 기업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받은 악영향들은 앞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N잡으로 비롯된 비효율성의 가능성, 생산력 저하의 가능성, 더 나아가 극도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선두가 바뀌는 이런 국제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짊어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기업이 저런 N잡을 허용함으로써 이렇게 비효율성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2023년 1분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후 제일 낮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보였습니다. 0.9%로 0.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전체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그 소비 성향도 올라가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소비자 성향은 올라갈 것을 소비 성향은 올라갈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회사원들의 좀 더 안 좋은 이런 경제적으로 힘듦이 나아질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소수의 개인이 이런 기업보다 더 중요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며 100명 이상의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기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레토 개선이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경제학 개념인데 그 어느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으며 이득을 보는 상태를 가능하게만 하는 상태입니다. 파레토 개선이란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인센티브가 이런 파레토 개선 의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 N잡이 기업과 노동자 이 두 경제 주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N잡은 파레토 계산이 아니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되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시 소극적인 허용만 인정을 하며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뭐 질문도 하셨는데 추가 발언기 쓰시겠습니까, 천상팀? 네, 쓰시죠. 우선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측에서는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일으킬 것을 현재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통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례가 전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반대 측에 사례 제시가 없기 때문에 다소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또한 분명히 경영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준수를 한다면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경영자가 처벌된다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안전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경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제시는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소득 감소와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또한 실업률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업에만 집중하도록 했는데 해임이나 징계 조치가 만약 실행된다면 어떤 경제 생활 영위에 근로자들은 매우 피해가 될 것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자신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매우 노동인권 존중이 안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부업을 허용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 쓰신 거죠? 예. 네, 추가 발언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은 가처분 소득 감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처분 소득 감소란 가처분 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금 및 빚을 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고용 불안,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 문제로 인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경제적인 부분을 회사원 야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원 한국창직협회장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느린 예전에는 한 직종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지만 현재 직업의 세분화 융합으로 인한 현재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창직의 핵심인 N잡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제시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추가 발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소수의 개인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질문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소수의 개인을 생활고를 걷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회사원보다 기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원보다 기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 기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생산성을 내고 그걸 다시 회사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마땅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측의 의견의 논리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이 그에 따라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폭이 5.1%나 되는 데에 반해 임금 상승폭이 0.3%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인센티브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정산하거나 특정한 업적을 내었을 때 그거에 맞게 정산을 해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익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원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혁 학생 또 있어요. 짧게 해주세요, 대신. 앞서 반대 측이 언급하셨던 근거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로로 인한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살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잡은 본인의 선택이지 적극적인 허용을 통해 금지에 대해 제고하자는 것이지 회사원들에게 투잡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 허용을 통해 본인의 역량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며 과로로 인한 우울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적 기반과 기업의 해결 방안으로 효율 재분배를 말씀하셨는데 금융 불안,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근 1년간 투자료가 약 10%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향상은 각 해 평균 0.3%에 불과하였으며 국가적 기반 역시 아직 다져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허용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이 본인의 역량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허용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또한 인력난을 언급하셨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있을수록 투잡 등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언급하기로 투잡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가 인력난 해소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력난을 언급하신 것은 반대측의 논점에서 어긋난 부분으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추가 발언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차 질의해도 되나요? 아예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을 오버해서 다 쓰셨어요. 왜냐면 교차 질의를 하셔서 이쪽에서 얘기 더 많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되죠. 여기는 이미 주어진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자기들 의견을 정리하든지 그런 수준에서. 상대 측에서 말씀해주신 현재 상황 심각하다는 점은 저희 동의를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현재 상황 심각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 상승률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만큼은 0.9%로 현재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제일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같은 그런 임금 제도는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당연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이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임금이 이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N잡은 파레토 개선의 방안이 아니기에 저희는 다른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가 저희 주장입니다. 그 N잡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로운 선택이 이 두 경제 주체, 직장인들, 노동자 그리고 기업에게 안전 것이니만큼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가 저희 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것들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명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반론을 해주셨는데요. 투잡이 임명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물론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의 부분에서의 임명란은 당연히 투잡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하는 알바나 뭐 그런 직종들은 당연히 임명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기업들에서 겪는 임명란은 절대로 투잡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에서 겪는 임명란은 낮에 즉 야간 활동이 아닌 낮에 하는 직업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그 점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인센티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찬성측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매년 적용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서는 달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보너스는 매년 여름쯤 모아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보너스 회사에서 여건이 되거나 뭐 매출이 잘 나온 경우는 보너스를 지급해서 그런 투잡이나 경제적 어려운 방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게. 방금 한채원 토론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살짝 덧붙이자면 인센티브나 보너스는 아까 찬성 측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근로자가 업장을 세웠을 때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오히려 근로자가 주업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장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현재 임용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현재 직업 사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N잡은 이제 꼭 필수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N잡이 필수가 되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잡이라는 것을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한 인생에서 하나의 직종만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20대 때부터 30대까지 일을 하고 30대부터 50대 때까지 일을 하는 면에서의 엔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한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엔잡은 이 인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자살률이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률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강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데 돈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약 생기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다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라운드 청신국제고등학교와 나루고등학교의 CSNR팀, 그 다음에 반대는 제주도의 수업시 NLCS 팀이었습니다. 양 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렷.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